안녕하십니까, 런던 오디오입니다. 오늘은 이제 케이블 수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수리 의뢰가 들어왔어요. 어떤 케이블이냐 하면 그 미국의 트랜스페런트의 레퍼런스 스피커 케이블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요게 그 트랜스페런트의 상징인 도시락통입니다. 초창기에 무뚝뚝했던 디자인하고는 다르게 좀 굉장히 미려해졌죠. 뭐가 문제냐면 이제 보시면은 원래 이렇게 생긴 게 정상이죠. 그렇게 조임식으로 이렇게 바나나 단자 조이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쪽은 겉에 이 접속 핀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가운데 그 심만 남았어요. 심, 조인의 심만. 그래서 이 바나나 단자를 제거하고 WBT의 말굽 단자를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요거 하나만 생겼는데, 그런데 이제 요것만 교체하게 되면 이제 언밸런스가 되니까 소리적으로 같이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교체를 하게 될 단자는 유저분께서 보내주셨어요. WBT 넥스젠 기술이 적용된 0681AG입니다. 하나를 빼서 보여드리면은 이와 같이 생겼어요. 네. 제가 WBT 단자 뭐 바나나든 뭐 말굽이든 많이 작업을 해봤는데요. WBT가 이제 뭐 독일 거지 아시다시피. 그래서 독일 특유의 어떤 정교한 가공의 그런 마감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데, 약간은 좀 강도에, 특히 이제 그 하우징 부분, 플라스틱 하우징 부분이 좀 파손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 권총형 바나나 단자 같은 경우는 이제 권총형 이렇게 그 꽂은 다음에 요 가운데 이 밑에 부분에 이제 그 또 나와 있습니다. 그 지지하는 플라스틱이 이제 무거운 케이블들을 달았을 때 이게 밑으로 쳐지면은 이 핀이 부러질 수 있으니까 그걸 그 지렛대처럼 힘을 지지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플라스틱 부분이 부러진 경우도 봤고요. 개인적으로 WBT도 좋지만 후르텍이나 네오텍 단자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오늘 이 케이블을 수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뭐 유튜브 찍으면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면서 찍을 거니까 뭐 시간은 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난이도는 좀 있는 편입니다. 케이블 자체가 좀 무게도 나가고 또 조심히 해야 되겠죠. 워낙 고가니까, 레퍼런스 모델이니까. 유튜브를 이제 찍으면서 뭐 이렇게 좀 준비가 잘 갖춰지고 대본도 나오고, 쉽게 말해 각이 잡혀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찍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좀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렇게 얘기 나오는 이모저 뭐 얘기하면서 작업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것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소니 캠코더 FHD급 뭐 저렴한 기종이에요. 마이크만큼은 제가 이제 오디오 쪽에 좀 민감하니까 스튜디오용 콘덴서 마이크가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 촬영할 때 이제 다이얼로그 따는, 대사 따는 용 샷건 마이크입니다. 쟤도 이제 팬텀 파워가 들어가는데, 메인으로 쓰는 노이만 콘덴서 마이크보다는 좀 거칠죠, 소리결이. 근데 이제 좀 명징하고 선명하게 잡아내는, 먼 거리에서도 핀포인트를 딱 집어서 초지향성 나름대로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마이크를 좀 멀리 떨어지는 데다 놓고 편안하게 작업을 하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먼저 기존의 단자를 제거해야 되겠죠. 하이엔드 케이블 경우에는요, 괜히 하이엔드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만듦새들이 굉장히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잘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이엔드는요. 괜히 비싼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해체할 때도 신중히 해야 됩니다. 필요한 부분이 누락되거나 뭐 손상이 가는 일 없이 그대로 최대한 복원을 해는, 가급적이면은 뭐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하는 거를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문제가 있는 단자부터 한번 해체를 해보겠습니다. WBT 같아 보이기도 하고 처음 보는 그런 바나나 단자인데요. 수리 의뢰는
끊이지 않고 계속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작업 시간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견적을 미리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선상으로 이제 뭐 대략 이러저러해서 단자가 파손되고 단선이 된 것 같고 소리가 안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수리를 하려는데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처음에는 저렴하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제품이 도착하고 보면 아차 싶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또 그 여러 유저분들이 본인이 혹은 좀 손재주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인분들에게 수리를 맡겼다가 몇 번 손댔다가 망친 상태에서 저한테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모르고 저는 그냥 단순하게 최저가로 말씀드렸다가 낭패 본 적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수리비를 미리 말씀을 안 드리고 일단 받아보고 말씀드리겠다. 또 이제 리츠 선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하나하나 심선 한 가닥 한 가닥 에나멜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거 섣불리 말씀드렸다. 그건 뭐 거의 공임은 2배는 받아요. 리츠 선재 같은 경우는 하나라도 끊어지면은 그 끊어진 라인은 끝까지 전기가 안 흐르니 신중해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단골이십니다. 저에게 여러 번 작업을 의뢰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잘 해드려야죠. 아하, 조임식인 줄 알았더니만 납땜이 돼 있네요. 납땜을 해놓고 그 위에 조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쉽게 끝난 작업은 아닌 것 같은데 금방 나사가 조인 상태에서 납을 먹여놨네요. 일단은 이거를 녹여야 되겠습니다. 납을 만만치 않겠는데요. 이걸 꼈을 때하고 뭐 기존에 막선 꼈을 때 뭐 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이 트랜스페어런트라는 회사가 말 그대로 투명도 아닙니까? 해석하자면 트랜스페어런트. 뭘 투명하게 만드냐? 배경을 투명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 가지 잡지라든지 사용자들의 여러 가지 말을 종합해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질감에는 손을 대지 않고 무대감을 입체적으로 또 음상 정의를 정확하게 만드는 케이블이라는 걸 알게 됐죠. 대단한 기술 아닙니까? 고음을 더 화려하게 만든다든지 어둡게 만든다든지 저음을 단단하게 혹은 부드럽게 만든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질감을 손을 안 대고 배경, 그 다음에 정숙함, 음상 정의, 안길이, 그 다음에 좌우의 펼쳐짐, 악기의 위치 이거를 정확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케이블로서는 구현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트랜스페런트를 그래서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브랜드입니다. 이게 왜 안 풀어지냐? 여긴 납이 더 많네. 납의 양이 장난이 아닌데 하긴 이 무게를 견뎌야 되니까 납을 많이 먹여서 힘을 받게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건 또 같이 납을 먹고 조인 다음에 납을 먹였네요. 납의 양이 상당해서 450도의 팁을 가지고도 쉽게 녹질 않습니다. 거의 단자 전체가 달궈져야 이 납이 녹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납이 다시 굳기 전에 그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나사를 풀러야 됩니다. 그렇지않으면 나사 구석구석까지 납이 침투되어 있으니 빠지질 않죠. 뭐 얼굴이나 뭐 이런 데 튀면 안 되는데 잠깐만 긴장을 늦춰도 제가 피해를 봅니다. 신체적으로. 이거 무사히 뺐습니다. 이 WBT 단자는요 납땜을 할 수가 없어요. 납땜을 하게 되면은 이 플라스틱 하우징이 다 녹게 되죠. 이건 어쩔 수 없이 조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임만 가지고서는 힘을 받기 어렵고 또 이 WBT 단자를 가만히 보시면 나사가 2개가 박히게 되어 있는데 앞쪽에만 도체에 고정시킨 나사고 뒤쪽에는 그냥 플라스틱 하우징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사 아무리 힘줘서 박아봤자 뒤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접점은 앞에 하나만 있죠. 이게 넥스젠 기술이에요. 넥스젠이라는 건 뭐 아시겠지만 최소한의 접점만 유지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접점. 그렇게 해서 저항을 최대한 줄인다는 이론이죠. WBT가 이거를 특허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이 접점 부분이 징처럼 이렇게 4개로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 보이시죠? 이게 돌출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전기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도 흐르겠지만 이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은인데, 사실 이 이론대로라면 이게 이 가운데 보면 약간 이제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가운데. 그러니까 이쪽 면하고 이쪽 면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같이 도체라서 전기가 흐르지만 아랫면이 실제로는 이제 직접 1차적으로 전기가 통전하는 부분 같습니다. 그 부분을 최소한의 접점만을 유지했어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까먹었네. 플루크 125 테스타기입니다. 플러스를 찾았습니다. 플러스 부분에 표시를 해놓고, 납이 너무 많이 묻어 있는데 납을 상당히 잔뜩 묻혀 있어 가지고 여기에 더 납을 코팅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납을 코팅했다가는 트랜스페런트 올 고유의 음색에 지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납을 유지한 채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적당히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너무 힘을 주면 파손이 되니까 적당히 힘을 주고 마감을 하면서 고정을 시켜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납땜이든 조임이든 그 1차 이 접속 가공은 시간이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다. 신경은 물론 이제 바짝 긴장을 해야 되지만, 문제는 이게 이제 고정 힘을 받게 하고 또 미려하게 마감을 하는 쪽이 훨씬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마감을 해야겠습니다. 이중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하나는 완성됐습니다. 이와 같이. 네, 멋지네요. 자, 반대편 하나를. 이건 이제 멀쩡하지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도 WBT 마일굽으로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해체를 하겠습니다. 납의 양이 기존에 발라져 있는 납의 양이 많다 보니까 열받는데 시간이 납이 너무 많이 묻어 있어서 고체 납을 좀 일부는 걷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쪽 편하고 납의 양을 맞춰야죠. 코팅된 납을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만 수축 마감 하면 끝납니다. 겨울에 창문 열어놓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네요. 네,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네, 소리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바나나, 아까 금도금 바나나보다 이게 더 소리가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런던 오디오였습니다.